혹시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발목이 자주 붓고 계신가요? 아니면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하면 비싸고 복잡한 치료법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답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입니다. 일본 도쿠시마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귤을 꾸준히 섭취한 중노년층은 신장 기능 저하율이 25%나 낮았습니다. 오늘은 귤이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귤 활용법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신 특별한 방법일 겁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세요. 혹시 지금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귤 섭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인 제가 직접 답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먼저 신장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신장을 정수기 필터로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용하면서 필터가 막히고 손상되면 불순물들이 조금씩 섞여 나오게 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역과 장치가 100만 개 정도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면 이 역과 장치들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매우 참을성이 강한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의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강해지면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 거품은 2~3분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건 마치 맥주를 따랐을 때 생기는 거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섞인 소변은 비누 거품처럼 표면 장력을 낮춰서 거품을 오래 남깁니다. 아침 첫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서 관찰해 보세요. 정상이라면 3분 안에 완전히 사라지지만 5분이 지나도 거품이 남아있고 크림 거품처럼 끈적한 느낌이 든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소변 색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 소변은 연한 노란색에서 짙은 노란색 사이인데, 갑자기 콜라색처럼 진하거나 붉은 기가 돈다면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수분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수분은 배출하는 거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부종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목 복사뼈 위를 3초간 꾹 눌러보세요. 정상이라면 누른 자리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신장성 부종의 신호입니다. 특히 얼굴 부종은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라서 신장 문제를 더 빨리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 상승과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동시에 빈혈로 인한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 관리 소장과 같습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깁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난 에어컨처럼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평소 혈압이 120/80 정도로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140/8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뻣뻣하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피로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장에서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드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성인의 30%가 어느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귤 같은 감귤류 과일이 신장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3위는 바로 귤 속껍질 함께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귤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이는 금고에서 보석을 버리고 상자만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귤의 진짜 보물은 하얀 속껍질에 숨어 있거든요. 이 하얀 부분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헤스페리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성분은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신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낡은 집의 배관을 새로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교체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성분이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스페리딘은 과육보다 속껍질에 무려 3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보호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헤스페리딘을 추출해서 혈관 질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섭취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귤을 완전히 까지 마시고 껍질을 손톱만큼 남겨두세요. 둘째, 하얀 속껍질이 보이도록 겉껍질만 살짝 벗겨내세요. 이때 너무 많이 벗기면 귀중한 헤스페리딘이 함께 제거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귤을 드시기 전에 입안을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속껍질과 과육을 함께 씹으면서 드세요. 과육의 단맛이 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꿀팁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미각이 가장 예민하니까 오후나 저녁에 드시면 쓴맛을 덜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만약 정말 쓴맛을 못 견디시겠다면 속껍질의 3분의 1만 남기고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작은 귤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헤스페리딘 1일 권장량인 500mg, 즉 동전 1개 정도의 무게만큼을 충족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귤과 따뜻한 차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섭취법이 아닌 천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사용해온 지혜로운 조합입니다. 단순히 귤만 먹는 것과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은 마치 홀로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만큼이나 다른 효과를 보입니다. 왜 따뜻한 차와 함께 드셔야 할까요? 먼저 온도의 과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은 체온인 37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따뜻한 차는 위장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귤의 영양소 분해와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 효소 활동이 둔해져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생강차나 계피차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무려 20%까지 증가시킵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는 혈당 조절을 도와서 귤의 과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중국 중의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귤을 따뜻한 차와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한 그룹보다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30%더 높았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감소 폭도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이나 계피를 준비하세요.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얇게 썰어서 서너 조각이면 충분하고 계피는 손가락 길이만큼 한 조각이면 됩니다. 끓는 물 200ml에 넣고 약불로 5분간 우려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차의 온도가 60도 이하로 식었을 때 귤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귤의 비타민C는 7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컵을 손으로 감쌌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경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거든요. 특히 오후 3시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점이라 귤의 천연 당분이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생강이나 계피가 없으시다면 녹차나 우롱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홍차는 탄닌 함량이 높아서 귤의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연한 황금빛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바로 귤껍질 우린 물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버려왔던 귤껍질이야말로 신장 건강의 진정한 보고였습니다. 귤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에서 10배까지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껍질에 모든 영양소가 집중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껍질을 그냥 우린 물과 단순한 차를 비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유리구슬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째, 농약이나 왁스 같은 유해 물질들은 열에 의해 완전히 제거됩니다. 둘째, 껍질 속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던 영양소들이 물에 용출되어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귤껍질 우린 물을 12주간 꾸준히 마신 그룹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20% 개선되었고 사구체 여과율은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장 나이로 치면 5년에서 10년 정도 젊어진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귤껍질의 핵심 성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넨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 염증을 줄이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신장 안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펙틴입니다. 이 성분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무려 30%까지 낮춰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나린진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신장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나린진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 동물들의 신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정상 동물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준비입니다. 귤 서너 개의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2-3일간 바짝 말려주세요. 완전히 마른 껍질은 손으로 부러뜨렸을 때 바삭하게 부서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기입니다. 마른 껍질 한 움큼 약 15에서 20g을 물 600ml에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5에서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이때 뚜껑을 열어두어야 귤 특유의 상큼한 향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농축입니다. 물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내세요. 이때 나오는 물은 연한 오렌지빛을 띠며 진한 귤 향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건강의 명약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관과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만든 양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3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드실 때는 다시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상온에서 드시면 됩니다.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한 컵에서 2컵 정도가 적절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컵, 저녁 식후 30분 뒤에 한 컵씩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접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한약 재상에서 파는 진피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진피가 바로 귤 껍질을 말린 것인데 품질이 보장되고 농약 걱정도 없어서 더 안전합니다. 특히 오래된 진피일수록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귤 껍질 우린 물에 꿀이나 대추를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은 항염 효과를 더해주고 대추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 30분 이후에 드시고 신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몸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귤 서너 개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2-3일 말린 후 물 600ml에 넣고 약불로 15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물을 하루 2-3번에 나누어서 따뜻할 때 드시고 하루 한 컵에서 2컵 정도가 적절합니다.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귤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귤은 당분이 높은 과일입니다. 귤 한 개에는 약 설탕 한 큰술 정도인 12g의 천연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빈속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귤 2개를 한 번에 드시면 혈당이 50에서 1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임상 영양학회 기준으로는 하루 작은 귤 2개 또는 큰 귤 1개가 적정량입니다. 이 정도면 비타민C 일일 권장량의 60%와 적절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귤을 드실 때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2시간 뒤입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된 상태라서 귤의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귤을 드시기 전에 견과류 서너 개를 먼저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 채널 차단제나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 심장약인 디곡신,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물 등이 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귤 섭취를 피하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약물이 복용 후 1-2시간 내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약을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귤을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전에 귤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보관과 선택법입니다. 귤은 보관 방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온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 비타민C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과당만 남게 되어 혈당에 더 해로워집니다. 신선한 귤을 고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껍질이 적당히 거칠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무게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셋째, 꼭지 부분이 신선한 초록색이고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구입하신 귤은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의 황금 법칙은 귤을 비닐봉지에 넣지 마시고 종이 상자나 망사 주머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꿀팁은 귤을 하나씩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닿지 않아서 한 개가 상해도 다른 것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온도를 4도에서 5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소변의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된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혈압이 140, 8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간다. 야간뇨가 3번 이상 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귤 활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적응기입니다. 첫 일주일은 하루 귤 1개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의 몸이 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하신 분들은 귤의 산 성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첫 사흘간은 귤 반 개부터 시작하시고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면서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면 나흘째부터 온전한 귤 1개로 늘려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귤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물 반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귤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2단계는 증량기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하루 귤 2개로 늘려보시고 속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귤의 효능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2개를 한 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1개, 오후에 1개씩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속껍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이번 단계의 핵심인데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틀은 속껍질의 3분의 1 정도만 남겨두고 그 다음 이틀은 절반, 마지막 사흘은 전체 속껍질과 함께 드시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쓴맛을 줄이는 꿀팁도 있습니다. 귤을 드시기 전에 꿀 한 방울을 혀끝에 살짝 묻히고 시작하세요. 단맛이 먼저 느껴져서 쓴맛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기간에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아침에 얼굴 부기가 덜한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3단계는 최적화입니다. 셋째 주부터는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추가로 실천해 보세요. 이제 귤의 모든 효능을 최대한 누리는 단계입니다. 3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화력이 좋으시고 차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귤과 따뜻한 차의 조합을 선택하세요. 귤껍질차는 만들기가 번거로우시지만 효과가 가장 뛰어나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실천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혈압이 안정되거나 야간뇨가 줄어들거나 전반적인 피로감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약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신장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 농축된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고 있어요. 미지근한 물 1컵은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삼켜주세요. 전날 밤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귤 1개를 속껍질과 함께 드세요. 식사 직후에 바로 귤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는 밥과 함께 들어간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귤에 과당이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껍질과 함께 드실 때 처음에는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려면 귤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셔서 입안을 적셔 주세요. 그러면 쓴맛이 훨씬 덜 느껴집니다. 귤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귤 껍질도 흐르는 물에 10초 정도 비벼서 씻어주세요. 귤을 까실 때는 칼을 사용하지 마시고 손으로 까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야 속껍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귤껍질차나 생강차를 따뜻하게 한 컵 드세요. 오후 3시는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상 혈당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차 한 컵은 신장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오후 컨디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귤껍질차를 직접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진피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진피가 바로 귤껍질을 말린 것인데 원산지와 첨가물을 꼭 확인하세요. 생강차를 선택하신다면 생강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꿀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끓는 물을 부어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전에 마치시고 식후 1시간 뒤에 귤 반 개를 드세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는 이유는 신장이 밤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면 신장이 밤새 노폐물 처리를 해야 해서 제대로 회복할 수 없거든요. 저녁에는 귤 반 개만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는 밤에 당분 섭취를 줄여서 숙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저녁 귤을 드실 때는 더욱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마지막 영양소 섭취이니까 꼼꼼히 씹어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만약 저녁 식사가 늦어지신다면 귤은 과감히 건너뛰시고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만 드세요.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이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야간료는 숙면을 방해해서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을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거나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계시다가 녹으면 뱉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발목을 돌려주시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지속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일주일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2주째부터는 소변 거품이 줄어들거나 아침 부기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주째부터는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을 느끼시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나 혈액 수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의 80%만 지키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귤이 신장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이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이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사셨을 것을 잘 압니다. 소변 거품을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셨을 분들, 발목이 부어서 신발 신기가 어려워 답답하셨을 분들, 그 모든 걱정과 고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건강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작은 귤 한 개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 귤 한 개 속껍질까지 천천히 씹으며 드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달 후 거울을 보며 얼굴 붓기가 빠진 자신을 발견하실 때, 소변 거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정말 궁금합니다. 귤을 드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건강한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